네, 오늘은 사상인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겠어요. 각 체질별로 어떤 성격,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고요. 각 체질별로 근데 알려면은 어떤 성격인지를 알려 일단 기준을 먼저 좀 잡아야 됩니다. 우리 동양학의 모든 기준들은 음양, 오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음양이 뭔지, 오행이 뭔지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얘기는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점칠 때 쓰는 거, 뭐 사주풀이 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동양학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이 음양, 오행을 가지고는 해석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음과 양이라는 거, 양이라는 에너지는 좀 확장되는 에너지, 좀 퍼져나가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뜻하고요. 음이라는 에너지는 좀 수축되는 에너지, 서로 모여드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상 체질 하면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죠. 양기가 많은 사람, 양기가 좀 적은 사람, 음기가 많은 사람, 음기가 좀 적은 사람. 말의 뜻은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양기가 많다, 음기가 많다 이런 뜻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면은 체질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양인이라는 에너지, 양이라는 에너지는 겉으로 발산되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다 경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경계의 바깥쪽을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은 우리가 양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경계의 안쪽을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우리가 음인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인들의 특징은 자기 내면의 관찰보다는 바깥의 일들, 밖의 일들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소양인 태양인들은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세상 돌아가는데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죠. 근데 태음인, 소음인들은 이 경계 안쪽에 자기 내부를 성찰하는데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인들은 바깥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좀 성장하고 이제 혹은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몸하고 마음, 우리 사람들은 내 몸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내 마음 때문에 내 몸이 바뀌어갈까요? 아니면 내 몸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갈까요? 어렵죠? 둘 다, 한의학에서는 둘 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상의학에서는 몸에 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사상의학 체질을 구별할 때는 이 사람의 몸의 특징이 어떤지 해서 이 사람 몸에 그릇이 이렇기 때문에 그릇이 이렇게 네모나게 담긴 그릇에는 물이 담겨도 네모나게 담기겠죠. 동그란 그릇에는 물이 담겨도 동그랗게 담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어떤 그릇에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담기는 마음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인들은 각각 장기가 달라요. 각 체질별로 각자가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음양을 얘기를 했는데 음양이죠.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자, 양과 음이 있어요. 근데 이 양과 음이 또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어요. 그러면은 이게 태양이고 이게 소양, 이게 소음, 태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목기라고 얘기를 한다. 소양을 화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소음을 수기, 태음을 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기, 우리 태양인들은 목의 에너지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소양인들을 화의 에너지, 태음인들을 금의 에너지, 소양인들을 수의 에너지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오행하면은 또 조금 헷갈릴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기라는 거는 나무라는 거를 대표로 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상,
나무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나무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직선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얼은 땅을 겨울에 이렇게 새싹이 뚫고 나오는 힘, 에너지가 한 군데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상당히 진취적이에요. 뒤로 물러날 줄을 모르고 뭐 하나에 딱 꽂히면은 그냥 밀고 나갑니다. 상당히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고요. 항욕진이 불욕퇴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죠? 이 지도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나폴레옹 유명하죠. 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는 그 알프스 산맥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저쪽으로 가자.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병사들을 끌고 다녔다고 하죠. 그 정도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태양인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일단은 해봐. 따라봐. 무조건 해보는 거야. 이런 저돌적인 추진력 이런 것들은 태양인의 목기로 이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소양인들이 이제 화기예요. 화라는 거, 불이라는 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확 번져나가요. 한번 불꽃이 확 피었다 그러면은 번져나가죠. 그리고 불이라는 에너지는 어때요? 상당히 화려하죠. 막 불꽃이 펑 터지고 활활 타오르고 쉽게 타오르고 또 쉽게 꺼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소양인들의 특징이 됩니다. 소양인들은 주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양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오지랖이 넓다. 이것저것 그냥 다 간섭하고 다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깊이가 있느냐 하면 또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이것저것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좀 얕게 박학다식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저것 아는 것 많지만은 그렇게 깊이는 없게 되는 게 이제 소양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소양인들은 좀 화려한 거, 외형적인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되게 좀 멋낸 거, 꾸미는 거,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음식을 좀 화려하게 꾸미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요. 똑같은 음식점을 가더라도 소양인들은 좀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근사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이런 데서 식사 함께 하고 나면 소양인들은 음식 맛은 어떤지 잘 몰라. 입맛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맛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좀 분위기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태음인들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기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좀 이렇게 갈무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가을을 숲살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을을 생각을 하면 금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금 하면 쇠붙이죠. 쇠붙이는 단단해요. 그래서 방어하고 이런 데 쓰이죠. 소뚜껑을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갔다가 소뚜껑에 찬 기운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슬이 맺히고는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태음인들의 특징은 뭔가 좀 이렇게 지키고 갈무리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기라는 거는 불필요한 것들을 가을이 되면 우리가 낙엽이 지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부터 낙엽이 지면서 다 떨궈내요. 그러면서 가을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죠. 그래서 태음인이라는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떨궈내고 그 다음에 결실. 소양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장사를 하더라도 되게 화려하게 장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뒤로는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장사를 하기가 쉽고요. 태음인들은 반대예요. 겉으로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알짜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태음인들이죠. 자, 소음인들은 숙이에요. 숙. 물이라는 특징으로 대별되는 이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은 물의 특징을 보면 물은 계속 밑으로 가라앉죠. 높은 곳에서 계속 낮은 곳으로 모여서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응집이 되죠. 물끼리 수분끼리 우리가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보면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뭉쳐요. 겨울이 되면은 나무는 열매는 이제 떨어지고 씨앗만 남아요. 그래서 이 씨앗 안에는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 씨앗에 담겨 있죠. 그래서 소음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간결하고 결론적이고 무언가를 이렇게 뭔가 좀 결론 짓고 이런 이런 정수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음인들의 특징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양인들은 막 이것저것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고 저쩌고 뭐가 내가 본 게 어떻고 다 설명을 하려면은 소음인들은 그때 한마디 딱 하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부터 얘기해봐. 이런 해서 소음인들은 뭔가 좀 결정짓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성격들이 왜 생겼냐면 그 사람의 어떤 외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장부 대소에 의해서 생겼어요. 사상이라는 거는 4개의 층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 체질마다 자기가 발달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봐도 얼굴도 4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죠. 제가 어려서 미술을 잘 못 배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얼굴에도 사람 몸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의 부위는 여기가 태양의 부위가 되고요. 소양의 부위는 여기가 소양의 부위가 됩니다. 태음의 부위는 이쪽이 태음, 이게 소음의 부위가 돼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귀가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태양인들이에요. 청각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리에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절대음감들도 많죠. 소양인들은 시각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눈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소양인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차가 탁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다가 딱 보면서 힐끗하고 차를 봐요. 근데 소양인들은 시각이 발달이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차가 무슨 차였고 운전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뭐 차종이 뭐고 이런 거 다 기억해요. 그 정도로 눈이 빨라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낯선 길을 가요. 근데 소양인들은 세탁소 뒤에 편의점 있었고 편의점 뒤에 뭐 전파상 있었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다 보면서 지나갑니다. 뭐 간판 색깔이 어땠고 이런 게 시각적인 정보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다른 체질들보다 길눈이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한 번 갔던 길 나중에 또 가라 그러면은 쉽게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음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안으로 갈무리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길을 가더라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어제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보면 수 있을까? 못 보면 어떡하지? 계속 자기 에너지가 속으로 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겉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눈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음인들은 한 번 갔던 길 또 가라 그러면 잘 못 찾아가죠. 몇 번을 반복해서 찾아가야지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태음인들은 후각이 발달이 돼 있어요. 코가 발달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새로운 물건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물건을 잡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근데 태음인들은 딱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냄새를 맡아봐요. 그래서 후각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냄새를 상당히 잘 구별을 해요. 그래서 남들은 못 맡는데 태음인들은 야 무슨 냄새 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집집마다 그 집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음인들이에요. 다른 체질들한테 그런 거 알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태음인들은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난다. 집마다 그 집만의 독특한 냄새가 난다. 어떤 장소에 가면은 그런 냄새가 있다 해서 냄새로서 잘 구별을 하게 되고요. 소음인들은 미각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이 상했다, 상하지 않았다 누가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소음인들이 알아요. 뭔가 좀 어제랑 맛이 다른데 똑같은 음식점에 똑같은 거 시키더라도 뭔가 좀 맛이 달라. 소음인들은 위장이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소화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고 다 소화되는 사람들은 소양인들이나 태음인들 이런 사람들은 소화력이 좋죠. 근데 소음인들은 위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각이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각이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먹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안 맞다 그러면은 소음인들은 금방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입이 짧은 사람들 다음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있어야지 먹지 맛없으면 또 안 먹어요. 이렇게 좀 편식하는 경향들 이런 경향들은 소음인이 맞습니다. 워낙에 미각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식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2시간씩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 누가 하냐면 소음인들이 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각 부위별로 보면은 태양인들은 이마가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몸에서는 네, 사람입니다. 이게 태양이 보이고 이게 소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부위는 이마, 몸에서는 머리가 돼요. 해서 태양인들은 목이 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사람들, 태음인들은 반대로 목의 기운이 약하고 허리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허리는 꼿꼿한데 목은 약간 이렇게 수그러진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음인의 자세가 되고요. 태양인들은 허리가 빈약하고 목의 기세가 강해요. 그래서 목은 바짝 세우고 있는데 허리는 빈약해가지고는 자꾸 어디 앉으면은 자꾸 기대려고 그러고 누우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양인들이 되죠. 소양인들은 어깨가 강해요. 어깨의 힘이 이게 발달이 돼 있고 눈이 발달이 돼 있고 해서 눈이 약간 옆으로 좀 시원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매가 좀 날카롭고 해서 소양인들이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묵질 음인들은 뭔가 좀 쏘아보는 듯하고 노려보는 듯하고 좀 사나워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소양인들은 어깨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쪽 비국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깨의 기운이 좋아요. 어디 여행 가면은 소양인들은 짐을 챙겨가지고 와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손톱깎이도 챙겨가지고 오고 혹시 모르니까는 양말도 여분으로 몇 개 더 챙겨가지고 오고 옷도 다 갈아입으려고 해서 날마다 이제 옷도 다 해서 짐이 하나 가득이에요. 근데 소양인들은 그렇게 짐 많은 게 별로 번거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짐을 들고 다닐 만큼 충분히 어깨 힘이 강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소음인들은 어떠냐? 소음인들은 칫솔 하나, 팬티 하나 딱 챙겨가지고 온 사람들이 소음인들이에요. 짐을 많이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근데 소음인들은 어디가 발달이 돼 있어요? 하체, 방광의 기운이 기세가 발달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가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 소음인들이 앉아있으면 상당히 좀 이렇게 엉덩이가 좀 펑퍼짐하고 밑으로 기운이 깔려있다 보니까 앉아있는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덜 안정적이죠. 근데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다리 기운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잘 걸어 댕겨요. 그래서 똑같이 길을 걸으면은 제일 지구력 있게 끝까지 잘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음인들이 많아요. 대신에 어깨는 약하기 때문에 짐은 많이 들고 댕기지는 못하죠. 얼굴에서는 턱 부위가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주걱턱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누가 있죠? 이순자 여사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반달 모양의 주걱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얼굴 사람들은 소음인들이 많고요. 태음인들은 코가 좀 유달리 이제 코가 그 사람 얼굴 중에서 돋보인다 싶으면은 태음인들이 많아요. 주변에 한번 보면은 이쪽 분들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유달리 이렇게 코가 약간 좀 돋보인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골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널쩍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골이 좀 이렇게 크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게 태음인들이고요. 태음인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는 중하초의 기운, 우리 간국이라 그러죠. 허리의 기운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더라도 태음인들은 좀 이렇게 자세가 허리가 좀 꼿꼿해 보여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도 유달리 좀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서 태양인들이 발달이 되는 이 기운은 이제 폐 기운이에요. 폐라는 거는 가장 위로 뻗쳐 올라가는 힘. 누구한테 제일 약해요? 태음인한테는 이 폐의 기운이 가장 약하죠. 그래서 태음인들한테는 호흡기 계통의 질병들이 잘 찾아와요. 조금만 말을 많이 했다 그러면 금세 목이 쉬고 가래도 자주 끓고 감기가 걸려도 기침하는 쪽으로 감기가 잘 나타나고 이 폐국은 피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장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뭐만 좀 대변이 항상 좀 이렇게 좋지가 못하고 태음인들은 좀 대변이 물렀다가 굳었다 물렀다 굳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피부에 대한 질환들도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좀 가려움증도 많고 피부에 이런 알러지 같은 것도 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소양인들은 어디가 약해요? 비국은 강해요. 해서 소화 흡수력 이런 것들은 강한데 어디가 신국이 약해요. 소음인의 부위. 그래서 신장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신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정력이 좀 약합니다. 이런 표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좀 이런 정력적인 부분이 좀 약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약해서 임신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부관계를 좀 자주 한다든지 오래 한다든지 이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다리에 힘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술사녀, 우리 허리가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소양인들한테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뭐 가만히 오래 서 있다 보면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무릎이 금세 좀 시큰거리고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소양인들한테는 좀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소음인들은 신국은 강해요. 그래서 임신도 잘 하는 편이고 조금 이제 그런 것도 강한 편이에요. 정력적인 부분도 강한 편인데 어디가 약하냐면 비국이 약해요. 그래서 입맛이 되게 까다롭다 그랬죠. 그리고 소화 흡수력이 약해요.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소음인들이 딱 말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무조건 말랐다고 해서 소음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음인은 다 말랐냐? 대책 없이 이렇게 막 물살이 쪄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찌고 말랐다만 가지고는 체질 구별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소음인들한테는 좀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소음인들한테 가장 좋은 약은 인삼 같은 거. 인삼이 소화 흡수력을 좀 촉진을 시켜주고 살찌고 싶어요, 나 살이 안 쪄요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처방을 하는 약재들이 인삼 같은 약재가 되죠. 왜냐하면 소화 흡수력, 위장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기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체질별도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태양인들은 우리가 그 어떤 사고적으로도 심성적으로도 4가지 층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좀 직관력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직관력 그러면은 말로 설명을 하지는 않아도 뭔가 이거는 이럴 거야. 우리가 뭐 물리학 법칙을 찾아내는데 이거를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수학처럼 풀어낸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이렇지 않을까 하면서 문득 하고 떠오른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면서 그런 물리학 법칙들을 찾아내죠. 그런 걸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태양인들의 직관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요. 직관력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양인들은 몇 마디 이렇게 딱 듣고 이건 이런 거야, 그건 그럴 거야 하고 딱 단정을 해요. 앞으로 10년 뒤에 통일된다, 뭐 5년 뒤에 전쟁 난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설명을 못하지만은 태양인들한테는 그런 게 그냥 잘 들어와요. 해서 뭐 증시를 예측을 한다든지 뭐 어디 이렇게 뭐 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게 태양인들한테는 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제 잘 되게 됩니다. 소양인들은 좀 감정적인 측면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 변화, 저 사람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캐치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는 이렇게 막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모여있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막 그런 거 좀 신경 쓰이고 대화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좀 상대방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감정이입 같은 것도 잘 돼요. 감정이입이 잘 되다 보니까는 혼자서 막 눈물 막 뚝뚝 흘리고 있고 혼자서 막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있고 막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장면 나오면은 막 그 테레비를 막 부술 막 혼자서 막 화내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소양인들이 많죠. 소양인들이 좀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소양인들한테는 이런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들은 감각적인 거에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감각이라 그러면 우리가 접촉해가지고는 보는 거 해서 우리 스킨십 같은 거 이렇게 서로 좀 돌봐주고 어루만져주고 해서 태음인들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태음인들의 성향들을 보면 혼자서 뭐 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막 사람들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 해가지고는 무슨 그룹 만들고 서클 만들고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만들고 당 만들고 이런 거 이제 태음인들이 아주 잘 하게 되죠. 소음인들은 그러면은 반대로 어떠느냐? 소음인들은 좀 이렇게 결론 짓고 뭐 하나 이렇게 결정체를 남기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하는 게 소음인들은 편해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뭐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혼자서 좀 집에서 생각 정리하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죠. 좀 마음이 복잡하다, 번잡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소양인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막 자지껄 떠들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태음인들도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새 술 먹고 이러면서 풀어요. 소음인들은 어떻게 풀어요? 소음인들은 혼자서 명상하고 사색하고
됐고 이제 혼자만의 공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정돈하면서 그러면서 푸는 게 소음인들이죠. 그래서 소음인들은 사고력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더라도 이게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많아요. 판단하는 거. 이거는 저 사람 딱 보면 첫인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저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음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정들을 알게 되면은 어떤 게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각자들 사람들 보면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 누가 그래요?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는 내 남편. 도저히 내 편은 안 들어요. 맨날 남의 편만 들어. 그래가지고 남편이라 그러나 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나랑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각 체질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좀 공평성대한 거, 이런 게 소양인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소우민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럼 옳고 그른 거, 그 다음에 뭐 법, 규칙, 이런 게 소음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음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함께 어울리는 거, 우리끼리 편한 거, 그런 게 태음인들한테는 더 중요하죠. 해서 각 체질별로 자기한테 중요한 것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게 기준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2주차 강의는 사상인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 강의 마치기 전에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네. 체질별로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별로? 그러니까 어떤 체질이나 어떤 체질이가 잘 맞는다. 친구는 같은 체질들이 친구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같은 체질들끼리 서로 좀 좋아하는 거, 성향이 비슷하니까 친구가 되긴 쉬운데 연인이 되는 거는 같은 체질끼리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연인이 된다는 건 뭔가 좀 자기한테 없는 특별한 게 있어서 그 사람한테 확 끌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같은 체질들끼리 확 끌리기가 어렵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다른 체질들끼리 연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같은 체질들끼리 연애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인들의 특징이 좀 잘 끌리게 되죠. 그래서 태음인들이나 소음인들은 소양인이나 태양인한테 좀 잘 끌리게 돼 있고요. 또 궁합도 그렇게가 더 잘 맞게 돼요. 그리고 같은 음인들끼리도 혹은 같은 양인들끼리도 만나기는 하는데 음인과 양인 사이만은 그렇게 아주 좀 잘 끌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같은 체질들끼리 부부가 되는 경우들은 아주 드물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월 한 달 동안에는 각 주제에 맞춰가지고는 시간마다 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얘기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런 게 필요하시고 자기 체질 뭔지 다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모르시나요? 네. 3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체질 검사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원래는 검사비 2만원씩 받고 해드리는데 3월 한 달 동안은 각자 이제 어떤 체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체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잘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 체질이 뭔지 잘 판단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남은 평생을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다들 좀 잘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